네, 이번 시간에는 모음으로 활용되는 자음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음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히브리어의 자음 가운데에서는 그 음가의 특징상 모음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던 자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흔히 읽기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 모음으로 활용된다, 그런 의미고요. 라틴어로는 마트레스, 이것도 이제 모자를 쓰는 것과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읽을 때 모음처럼, 마트레스는 어머니라는 뜻이지만 모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자음들이 어떤 식으로 모음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 바브, 요드 이 세 개의 자음 중에서 바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브는 두 가지의 발음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오의 모음으로 활용이 되고 다른 하나는 우의 모음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으로 활용될 때는 순장모음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조 장모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장모음들은 어조에 따라서 장모음이 단모음이 되거나 혹은 축약모음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바브가 모음으로 쓰인 경우에는 순장모음으로서 어조에 따라서 그 모음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음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베트라는 자음이 있고 이 베트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바브를 모음으로 써서 이것을 이렇게 읽어라 라고 나름대로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브의 역할이 오인지 우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트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브를 모음으로 썼는데 실제로 이 바브의 모음 음가가 이렇게 나뉘어서 쓰여지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읽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후대에 모음 기호들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모음으로 쓰이는 기호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음돼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 보 같은 경우에는 바브 위에 홀렘을 찍어줬습니다. 부 같은 경우에는 바브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로 읽어라. 그러니까 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은 보로 읽어라. 그런 식으로 표시를 구분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브를 모음으로 쓰기는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바브만 혼자 있는, 모음으로 쓰일 때 바브만 혼자 있는 기호를 보지 않게 됐고 전부 다 이렇게 점이 표기가 되어 있는 표기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를 우리는 단순히 홀렘이 있기 때문에 홀렘 바브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치 다게시가 찍힌 것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히 이름을 슈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브의 경우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표기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드라는 자음이 모음으로 쓰일 때의 발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드의 경우도 두 가지의 발음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에 발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발음입니다. 이 경우도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은 배가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음 기호를 추가로 써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B의 경우에는 베트 아래에 히렉을 써줌으로 해서 이 요드의 발음이 이 발음으로 발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히렉 요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배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하나로만 기호를 구분해 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누어서 기호를 써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체레를 써준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고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레 요드,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세골 요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기호가 고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둘 다 에 발음이고 모두 다 순장모음인데 기호는 체레를 쓰거나 세고를 쓰거나 하는 경우로 나뉘어졌고 이의 경우에는 히렉 요드로 한 가지로만 쓰게 되었습니다. 자, 명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체레 요드, 세골 요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렉 요드. 자, 마지막으로 자음 해가 모음으로 쓰일 때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단어의 끝에 올 때만 모음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바브나 요드의 경우에는 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어디에 오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기호들이 쓰일 때는 항상 모음 기호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의 경우에는 유달리 단어의 끝에 올 때만 모음 기호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가 어떤 모음으로 발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아고요. 두 번째는 에고, 세 번째는 오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배트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 배, 보, 세 가지로 발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발음돼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역시도 베트에다가 모음을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힌트를 줬는데요. 바의 경우에는 카메츠를 썼고요. 배의 경우에는 체레 혹은 세골, 보의 경우에는 홀렘을 써줬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 모두 카메츠해, 체레해, 세골해, 그리고 홀렘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음과 자음의 이름을 연달아 부르는 방식으로 그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가 아 발음이 될 때는 카메츠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에 발음이 날 때는 체레해 혹은 세골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오 발음이 날 때는 홀렘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히브리어 자음 중 이 세 가지는 모음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후대의 마소라 학자들이 그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자기들이 개발한 모음 기호를 추가함으로써 힌트를 줬는데
그 모음의 이름과 자음의 이름을 연달아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기호의 명칭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 슈렉의 경우만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렇게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